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에 한 남자가 오래된 점퍼깃을 올리고 건물 뒤편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그 남자는 국내 최대 그룹의 회장이지만 오늘은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얼굴 근육까지 느슨하게 풀어두고 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눌렀었고 손에는 낡은 장갑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수첩에는 이름 대신 날짜와 체크 표시만 적혀 있고 그가 관찰할 대상은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예비아들이죠. 회장은 청서부 신규 인력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지하 직원 통로로 안내받습니다. 통로 벽에는 오래된 공지문이 빛발에 붙어 있고 바닥은 물때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회장은 그 흔적을 보며 이 회사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를지 이미 계산합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가문을 잇는 문제는 숫자보다 사람의 선택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걸 회장은 평생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서부 사무실 문이 열리자 커피 냄새와 함께 둔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현장 책임자인 박 팀장이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신규들을 훑어봅니다. 박 팀장은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눈밑이 퀭하고 말끝이 짧습니다. 오늘부터 들어온 분들 안전교육부터 합니다. 일단 이름 적고 신분증 확인하고요. 회장은 신분증을 내밀면서도 손끝이 떨리지 않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누군가의 눈에 걸리면 안 되니까요. 옆에서 함께 온 신입 둘은 어색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이고 오래 일해 보인 직원 최 반장은 한숨을 길게 뱉습니다. 최 반장은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라 얼굴에 체념이 묻어 있지만 눈빛만큼은 사람을 잘 살피는 편입니다. 그는 회장의 손을 한번 보고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서리로 시선을 옮깁니다. 잠시 뒤 인사팀 직원이 안전교육 자료를 들고 들어옵니다. 명찰에는 한지수라고 적혀 있고 말투는 공손하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오늘 배치가 조금 특별해요. 윗선에서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라고 해서요. 박 팀장이 인사팀 직원에게 낮게 묻습니다. 윗선이요? 또 누구 신경 쓰는 겁니까? 한지수는 대답 대신 서류를 내밀고 신규들의 이름을 하나씩 체크합니다. 회장은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작은 경보가 울립니다. 윗선이라는 단어가 현장에 내려오면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니까요. 회장은 오늘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예비아들의 본심이 더 빨리 드러날 테니까요. 교육이 끝나고 박 팀장은 신규들을 층별로 나눠 배치합니다. 회장은 가장 힘든 구역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곳으로 배정됩니다. 지하 주차장, 쓰레기 분리, 화장실 동선, 이쪽이 제일 바쁩니다. 박 팀장이 회장을 보며 덧붙입니다. 힘들면 바로 말하지 말고 최 반장 따라하세요. 최 반장은 회장에게 밀대와 소독제를 건네며 조용히 설명합니다. 여기는 눈치가 반이에요. 윗사람 동선에 맞춰 움직여야 욕 안 먹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장비를 챙깁니다. 그는 이 순간에도 주변을 빠르게 스캔합니다. CCTV 위치, 카드키 출입구역, 청소 도구함의 잠금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걸음 속도까지요. 오전이 조금 지나자 엘리베이터 앞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검은 정장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비서로 보이는 인물이 무전기를 만지며 동선을 정리합니다. 그 중심에 예비아들이 있습니다. 예비아들은 회장이 아는 얼굴이지만 지금은 회장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회장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회장은 그 무심함이 나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심함이 습관인지 선택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때 로비 한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옵니다. 단정한 코트, 흔들림 없는 걸음, 그리고 너무 정확한 시선이 눈에 띕니다. 그 여자가 바로 며느리입니다. 정확히는 예비 며느리지만 그녀는 이미 이 건물의 공기를 자기 방식으로 다루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예비 아들 옆에 서서 짧게 고개를 숙이고 곧바로 로비의 사람들을 훑습니다. 그 시선이 잠깐 회장에게 멈춥니다. 회장은 그 순간 상대가 단순히 청소하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며느리는 회장 앞을 지나치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짧은 멈춤이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의도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청소구역, 누가 담당이세요? 회장은 목소리를 낮춰 답합니다. 오늘 배치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주변을 다시 살핍니다. 이 로비는 손님 동선이 많아서요. 바닥 물기 남으면 바로 보고 들어가세요. 그 말 자체는 평범한 지시처럼 들리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얼굴에서 뭔가를 찾는 듯했고 찾지 못하면 다른 조각을 끼워 맞추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조용히 정리합니다. 이 여자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처음 보는데도 너무 정확하게 경계를 세운다. 예비아들은 며느리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예비아들은 로비를 가로질러 회의실로 향하고 비서진은 뒤따릅니다. 회장은 밀대를 잡은 채로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빠르고 표정은 바쁘며 시선은 위쪽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회장은 그 시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을 집어 쓰레기통에 넣으며 사람의 선택은 늘 아주 작은 순간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최 반장이 회장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방금 그분 예비 사모님이라던데요. 눈이 무섭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 바닥을 닦는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원래 저렇게 다들 말합니까? 최 반장이 작게 웃습니다. 저분은요, 말보다 눈이 먼저 움직여요. 뭘 봤는지, 뭘 안 봤는지 그게 티가 나요.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체크 표시를 하나 더합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첫날인데도 이미 며느리의 시선이 걸렸습니다. 회장은 이 시험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갈 거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직감이 틀리지 않다는 듯 며느리는 멀리서 한 번 더 회장을 돌아봅니다. 아주 짧게, 아주 자연스럽게요. 회장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어 바닥에 얼룩을 지워냅니다. 이 건물에서 지워야 할 얼룩이 바닥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오전 근무가 절반쯤 지나가자 지하 주차장 쪽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청소부 직원 하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관리실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의 손에는 젖은 걸레가 들려 있고 소독제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퍼집니다. 회장은 그 냄새가 단순한 청소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사고가 났다는 냄새입니다. 주차장 한쪽에서 물이 고인 배수구 근처에 계약직 직원 김 씨가 넘어져 있습니다. 발목이 꺾인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주변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세척제가 흘러 있습니다. 회장은 상황을 보는 순간 이 사고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걸 판단합니다. 배수구 덮개가 오래전부터 헐거웠고 그 사실은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공유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관리보고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박 팀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는 먼저 다친 사람보다 바닥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CCTV 방향부터 살핍니다. 회장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우선순위는 늘 위기 순간에 가장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박 팀장은 무전기로 외주 관리자에게 연락합니다. 구급차를 부를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오갑니다. 결론은 잠시 대기입니다. 회장은 그 판단이 현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고 라인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책임의 방향을 바꿀 여지가 생기니까요. 그 사이 예비아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비서 한 명과 안전 담당자가 함께 움직이며 상황을 정리합니다. 예비아들은 김 씨를 잠깐 바라보고 곧 박 팀장과 눈을 맞춥니다. 그 눈빛에는 빠른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은 그 계산이 사람보다 문서를 먼저 떠올리는 계산이라는 걸 읽어냅니다. 예비아들은 사고 원인을 묻지만 질문은 형식에 가깝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보다 어떻게 기록될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박 팀장은 배수구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개인 부주의 가능성을 먼저 꺼냅니다. 그 말에 예비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선이 하나 그서지는 걸 느낍니다. 그때 며느리가 현장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고 한 발짝 떨어진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누가 말하는지, 누가 고개를 끄덕이는지, 누가 침묵하는지까지 모두 담아내듯 바라봅니다. 회장은 그 시선이 단순한 걱정의 시선이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며느리는 잠시 후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신자는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사고 처리 방향이 정해진 직후입니다. 회장은 그 행동이 앞으로의 흐름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직감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구급차는 늦게 도착합니다. 김 씨는 들것에 실려나가고 현장은 빠르게 정리됩니다. 바닥의 물기와 흔적은 청소부 직원들 손에 의해 말끔히 사라집니다. 회장은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지워지는 건 물자국만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기억하고 누가 이용할지 곧 드러나겠죠. 현장이 정리된 뒤 회장은 조용히 배수구 덮개를 다시 살펴봅니다. 헐거운 나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 나사를 손끝으로 돌려보며 이 작은 틈이 사람들의 선택을 얼마나 크게 갈라놓을지 계산합니다. 이 사고는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현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청소부 직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밀대와 청소 카트를 끌고 각자 구역으로 흩어집니다. 회장은 어제 사고가 났던 배수구 앞을 지나며 덮개가 임시로 고정된 것을 확인합니다. 완전히 수리된 상태는 아니고 눈에 띄지 않게만 손본 흔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가려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관리실 쪽에서는 박 팀장이 인사팀 직원과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날보다 한결 가볍지만 말끝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회장은 그 통화가 사고 이후 보고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걸 쉽게 짐작합니다. 누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모른 척할지가 이미 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그 평온함은 인위적인 것이죠. 오전 중반쯤 며느리가 다시 로비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비서 없이 혼자 움직입니다. 걸음 속도는 어제보다 느리고 시선은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녀는 청서부 직원들 하나하나를 지나치며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는 듯 보입니다. 회장은 그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며느리는 사고가 났던 구역 근처에서 잠시 멈춥니다. 바닥 상태를 살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눈을 피하는지, 누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지를요. 그녀의 시선이 회장에게 다시 닿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머뭅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손놀림은 느려지고 귀는 주변 소리에 더 집중합니다. 며느리는 회장을 지나치며 일부러 발걸음을 늦춥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물자국 하나를 발견한 듯 멈춰섭니다. 그 물자국은 이미 말라가고 있지만 지적하기엔 충분한 구실이 됩니다. 며느리는 관리 담당자를 불러 그 자리에서 정리를 요구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지만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관리 담당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즉시 조치를 약속합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그녀가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타입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권력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반응의 속도에서 드러난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회장 쪽으로 한 발짝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공개적인 대화는 없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작업 상태와 장비를 한번 훑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표정에는 평가가 담겨 있지만 칭찬이나 불만 어느 쪽도 아닙니다. 마치 기록해 두었다는 표시처럼 보입니다. 회장은 그 시선을 받으며 속으로 정리합니다. 이 여자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의 흐름, 사람들의 태도, 기록과 책임의 방향까지 모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안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해진 순간입니다. 점심 무렵 최 반장이 회장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사고당한 김 씨가 개인 부주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틈을 이용해 움직일 테니까요. 로비 한쪽에서 며느리는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짧게 메시지를 보내고 화면을 바로 끕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합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 이후의 흐름을 조용히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회사 내부에 감사팀이 내려옵니다. 정식 공지 없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는 겉으로 드러난 사고보다 더 넓은 범위를 겨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현장 관리자들과 인사팀 직원들이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서류를 정리합니다. 회장은 그 움직임이 준비라기보다는 정리에 가깝다는 걸 알아봅니다. 감사팀은 먼저 사고가 발생한 구역부터 확인합니다. 배수구 덮개는 이미 새 부품으로 교체돼 있고 현장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정돈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정기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장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누군가 이미 시간을 거슬러 기록을 고쳤었다는 걸 확신합니다. 박 팀장은 감사팀 앞에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사고는 개인 부주의로 분류돼 있고 관리상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말은 매끄럽지만 현장 직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회장은 그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 체념이라는 걸 느낍니다. 예비아들도 감사팀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들은 사고 이후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말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선택합니다. 회장은 그 선택이 회사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걸 분명히 구분합니다. 며느리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습니다. 직접 발언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만 짧게 자료를 건넵니다. 그 자료들은 모두 문제 없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장은 그 준비성이 이 여자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감사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남깁니다. 현장은 겉보기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 안정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맞춘 퍼즐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어긋나기 마련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현장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관리자들은 청소부 직원들에게 더 엄격한 지시를 내립니다. 작은 실수도 바로 지적하고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회장은 그 압박이 사고의 책임을 아래로 밀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걸 읽어냅니다. 며느리는 그 상황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이번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선택 자체가 메시지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은 그 침묵이 가장 날카로운 신호라는 걸 느낍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최 반장이 회장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고 당시 배수구 문제를 이미 보고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지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둡니다. 건물을 나서며 회장은 로비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습니다. 회장은 그 균열이 곧 더 큰 선택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걸 압니다. 이제 시험은 관찰의 단계를 넘어 판단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팀이 떠난 다음 날 회사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옵니다. 청소부 인력 구조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지만 문장 사이에는 분명한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불안 요소를 정리하겠다는 말은 곧 사람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회장은 그 공지를 읽는 순간 이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회의실에서는 임원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진행합니다. 예비아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고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굳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대체 인력과 외주 전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회장은 그 회의 내용을 현장 스피커를 통해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우연처럼 들리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유한 정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중심에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정리해 배포하고 숫자를 통해 위험을 설명합니다. 청소부 인력이 많을수록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회장은 그 논리가 절반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의 수가 아니라 관리의 방향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큰 사고가 아니라 전기 설비 이상으로 일부 구역이 정전됩니다. 그러나 그 정전은 동선 관리와 안전 시스템을 동시에 흔듭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작은 혼란이 순식간에 커집니다. 회장은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 관리자들은 우왕좌왕하며 지시를 내립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현장은 점점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때 회장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는 청소부 직원들을 모아 임시 동선을 정리하고 위험구역을 막습니다. 그 행동은 본능처럼 자연스럽고 빠릅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하나둘 회장의 지시에 따릅니다. 누가 시켰는지보다
누가 해결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회장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확신합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직함이 아니라 판단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요. 며느리는 상층에서 이 장면을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당혹이 스칩니다. 자신이 설계한 흐름 밖에서 상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상황 보고를 요구합니다. 예비아들은 회장이 중심이 된 현장 정리를 보고 당황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한 청서부 직원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회장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복구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장은 명확한 대비 차이를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남기고 누군가는 책임을 남깁니다. 회장은 이 사건이 시험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검토합니다. 수치는 완벽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예상과 다릅니다. 회장은 어둠 속 주차장에서 조용히 퇴근하며 생각합니다. 이제 선택의 무게가 사람들 각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정전 소동이 있은 다음 날 아침 회사에는 이례적으로 이사회 긴급 소집 공지가 올라옵니다. 정확한 안건은 명시되지 않았고 참석자 명단만이 빠르게 공유됩니다. 예비아들과 주요 임원들 그리고 외부 이사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회장은 그 명단을 확인하며 이제 더 지켜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는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건물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청소부 복장이 아니라 정장 차림입니다. 그러나 직원 출입구를 이용해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아직 그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회장은 그 사실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더 선명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정전과 사고, 구조조정 논의까지 겹치며 임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회장이 들어오는 순간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짧은 정적이 흐릅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원래 비어있던 상석입니다. 이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집니다. 예비아들은 그제야 상황을 인식합니다. 청서부 직원으로만 보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다는 사실을요. 회의는 예정된 안건을 건너뛰고 바로 현안 보고로 넘어갑니다. 사고 처리 과정과 구조조정 검토 자료가 차례로 공유됩니다. 회장은 중간중간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장 기록, 수정 전 보고서, 최초 접수 시각까지요. 회의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며느리는 침착하게 자료를 설명합니다. 수치는 완벽하고 논리는 단정합니다. 그러나 회장이 요청한 초기 기록은 일부 누락돼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춥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회장은 그 멈춤을 놓치지 않습니다. 회장은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고 당일 촬영된 현장 사진, 수정되기 전 보고서, 사본, 그리고 내부 메일 기록입니다. 모두 그가 청서부 직원으로 일하며 직접 확보한 것들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됩니다. 그제야 회장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짧고 단정한 설명입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지 말합니다. 예비아들의 얼굴에서 당혹과 후회가 동시에 스쳐갑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번 자리는 처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정리합니다. 이사회는 잠시 휴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판단이 곧 결과로 이어질 시간임을 모두가 느낍니다. 휴회가 끝나고 회의실 문이 다시 닫힙니다.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앞에 놓인 자료를 다시 넘기며 말없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회장은 상석에 앉은 채 누구를 바라보지도 않고 잠시 시간을 줍니다. 이 침묵 자체가 판단의 일부라는 걸 모두가 느낍니다. 먼저 언급되는 것은 사고 처리 과정입니다. 수정된 보고서와 최초 기록 사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도록 방향이 조정됐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선택이 회사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 짚어나갑니다. 회장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검토로 이어집니다. 사고 직후 내려진 판단이 현장을 안정시키기보다 불안을 키웠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특히 정전 상황에서 드러난 대응 차이는 회의실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누가 현장을 통제했고 누가 보고만 기다렸는지가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회장은 그 기록을 다시 펼쳐 보이기만 합니다. 예비아들은 결국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향과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설명은 논리적이지만 사람의 얼굴은 빠져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회장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장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판단으로 누가 보호됐고 누가 감당해야 했는지를 묻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이 질문에는 준비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비아들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맴돕니다. 며느리의 차례가 옵니다. 그녀는 자료와 수치를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위험 관리와 효율을 우선한 선택이었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 설명이 틀렸기보다 불완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사람의 반응과 현장의 신뢰가 계산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조용히 말을 보탭니다. 현장에서 회장이 보여준 대응이 공식 직무가 아니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짚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이미 숫자가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회장이 입을 엽니다. 이번 시험은 충성이나 능력을 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위기 앞에서 무엇을 먼저 지키는지를 보고 싶었다고 정리합니다. 직위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이 기준이었다고 분명히 합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봅니다. 회장은 예비아들에게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판단은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며느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입니다. 이사회는 회장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결정은 내려졌지만 선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난 뒤 건물은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이어가지만 공기에는 이전과 다른 긴장감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느끼고 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현장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그는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며칠 전 사고가 났던 배수구는 완전히 교체돼 있고 주변 동선도 새로 정리돼 있습니다. 청소부 직원들이 이전보다 여유 있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지시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그 변화를 말없이 확인합니다. 예비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당장 승계와 관련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책임 범위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보고서를 넘기지 않고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변화가 시작됐는지 흉내에 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조용합니다. 이전처럼 자료를 앞세우기보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되 개입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산에 빠졌던 요소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회장은 그 태도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사고를 당했던 김 씨가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회사 차원의 지원과 공식 사과가 뒤따릅니다. 청소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신뢰가 싹틉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이 시험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와 함께 청소부 시절에 사용하던 작은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 수첩을 잠시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습니다. 기록은 끝났지만 기준은 남겼다고 판단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갑니다. 회장은 유리창에 비친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회사를 지탱하는 건 제도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의 선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앞으로도 유지될지 지켜볼 생각입니다.